네. 두 번째 주제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 이유. 그렇죠? 요즘에 다 맞벌이를 다 하죠. 네네. 맞벌이 하죠. 그러면 사실은 수익이 계속 쌓이고 높아져야 좋아야 되는데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신세대 젊으신 분들은 거의 결혼하자마자 각자 직업을 갖고 결혼하죠. 네. 그래서 계속 맞벌이가 유지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월급을 각자 써요. 따로. 네. 네. 남편 남편대로 난 나대로. 그리고 아니면 얼마씩 걷어서 생활비를 부담한다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바뀌었네요. 남편 월급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은 아는데 그 돈이 얼마의 통장에 잠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아, 예. 자산평가 써보세요 그랬더니 남편 건 잘 몰라요. 이러신 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그분이 진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분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누가 됐든 간에 돈을 합쳐야 돼요. 하나로. 한 명이 관리하고 네. 한 명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합쳐놓고 그리고 나서 각자 용돈으로 가져가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의 통장에 우리 가족의 명의 아니 뭐 물론 내 통장이겠지만 거기에 둘이 다 돈을 담그고 종합 통장을 만들어 놓고 다 일정의 월급을 용돈을 갖다가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서로 견제하고 누가 네가 많이 썼니 내가 많이 썼니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각자 주머니로 각자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돈이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없어봐요. 각자 쓸 게 어디 있어? 합쳐도 못 그렇죠, 맞아요. 그잖아. 아니 뭐 모자르면 모자르면 뭘 합쳐도 모자른데 뭘 꼭 각자 그걸 뭐 해냐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있다는 거고. 네. 우리 때는요. 네. 대부분 결혼 초에는 맞벌이를 안 해요. 아기가 생기면 맞벌이를 안 해요. 애 키웠어요. 뭐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그러다가 언제 아내가 나가냐면 애들이 이제 굳이 엄마가 손길을 벗어나도 될 정도. 학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같은 데 갔다 오면 6시까지, 7시까지 알아서 맞아요. 놀 타임이 되면 엄마도 이제 집에 있기 뭐하니까 반찬값이라도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뭐 과외비라도 보러 가야겠다. 학원비라도 보러 가야겠다.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 대부분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경력 단절이 돼 있죠. 그렇죠. 너무 오랜 시간 직업을 안 가졌기 때문에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이더라도 실제 다시 직장을 얻을 쯤 되면은 거의 본업을 이어받긴 어렵고 그냥 단순 일, 그렇죠. 어디 격리 업무나 보고 아니면은 뭐 그냥 공장에 가서 그냥 단순 노동하고 캐셔도 많이 하시고 그죠 캐셔하고 막 파트타임 같은 거 하고 이런 식의 아주 조금 버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전형적인 우리의 나이대가 맞는데 중요한 게 그렇게 나가서 많이 벌어오지 않는데 그걸 벌어옴으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적게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둘이 버니까 양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250 벌어 둘이 그러면 500이잖아요. 500이면 사는데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한 400 정도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한 100만 원 저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저축한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그럼 아내가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남편이 질병에 걸리면 혼자 벌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렇죠.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명 몫으로 살아야 돼요. 한 명 월급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내가 조금 벌어서 남편은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애들도 크기 때문에 남편 월급으로 살아야 돼. 그럼 아내의 몫은 벌으나 마나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지. 남편 몫으로 이 돈을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돈이 고스란히 남는 거고 만약에 아내가 다시 직업을 잃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없어. 그렇죠. 수입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내가 400 벌고 아내가 200 벌어서 600을 벌었는데 소비는 500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경제가 우리 집안 사정에
안 좋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때 100만 원 줄이긴 매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고랑이 늘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한 명 월급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소비가 많고 네. 그리고 소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건지도 구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맞벌이 하니까 여유롭게 사는 거야. 우린 그러려고 맞벌이 하는 거야. 여유롭게 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 몫으로 살고 나머지 몫으로는 무조건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그 맞벌이를 하시면서 이제 각자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 예전에는 이제 부인이 이제 집에서 애기를 그렇죠. 좀 보고 이렇게 했던 방식인데 요즘에는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요즘에 트렌드 같긴 하거든요. 완전 요즘 트렌드.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수입이나 지출을 공개하지 않는 게 그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협의점을 만들려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목표점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절약해 나갈 수 있는데 단순히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린 소득이 높으니까 우린 영원히 잘 살 거야라는 생각이 가난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지. 한 명만 버는 몫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둘이 벌어야만 살 수 있는 시스템은 그건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막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부터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중에 애들이 진짜 돈 많이 들어갈 시기가 있잖아. 그렇죠. 그 시기에 못 버티는 거야. 더 벌어야 되는 거야.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투잡을 더 뜨지 않으면 못 버는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도 될 시기는 애들이 갓 태어났을 때, 애가 없을 때거든.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우린 많이 보니까 생각 없이 쓰다 보면 그리고 뭐 한 군데 담지도 않고 각자 막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돈이 모여질 수가 없는 거야. 다 새버린다는 거지. 예, 그래서 맞벌이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맞벌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네. 그렇네요. 지출을 통제해서 내 월급 하나로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대부분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내가 야근할 수도 있잖아. 뭐 애들 니네 치킨 시켜 먹어. 엄마 미안하니까 엄마가 저녁에 갈 때 피자 사갈게.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안 늘어날 수가 없거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고 외식도 자주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유 엄마도 와서 힘든데 오늘 나가서 먹자 아니 배달시켜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잘하신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근데 요즘에 이제 남자도 여자도 이제 공평한 사회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그잖아요. 네. 남자라고 월급 많이 받고 여자라고 월급 적게 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때나 그런 거지. 우리 때나 여직원이라고 부르던 그 말 자체가 여자를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여직원이 시대고 맞으려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위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내한테 좀 이렇게 좀 하는 행위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저 간 큰 놈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설거지 뭐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어떻게 저게 살아가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돈 많이 번다고 설거지를 안 하는구나. 아니, 워낙 안 했다니까.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원래 강하셨던 분이에요. 워낙 안 했어. 돈이 많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그랬으니까요. 예전부터 설거지는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뽕꾸랑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시라고. 아기 낳고 육아휴직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아직 이런 경우에 맞아요.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거를 진짜.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출근해야 되는 거 남편이 째려본다니까. 그렇네요. 빨리 나가라고 지금 할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안 되니까.
그나마 요즘 육아주식이라는 게 있으니 다행이지.